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흥하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이 고위 사령관을 사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헤즈볼라도 이 반격을 개시한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세적인 분위기가 다시 한번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리스크가 출현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 역시 상승할 수 있게 되고 원인지수 역시 증가를 해주면서 해운주에 다시 한번 수급적인 어떤 이점이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절적인 순환 사이클을 보더라도 2분기에 보통 물동량이 증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운임비 역시 좀 건전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부터 해서 발트익 운임지수까지 흥하이온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가격적인 흐름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을 봤을 때 24년 4월 달에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나서 하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특히 블록들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계속되면서 흥하이온 주가에 하방 압력을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살펴봤을 때 정세적인 부분이 악화될 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중동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을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된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고위 사령관을 사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위 사령관이 탈렙 사미 압둘라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을 170여 발을 퍼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전쟁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쉽게 끝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7월, 8월 전당대회가 있고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렇게 빡빡한 상황에서 이런 전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확률이 높다. 다만 우리가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내성이 좀 쌓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이 전쟁 모멘텀이 나와줘야 이 부분에 의한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기결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환율이 상승할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해운주기 때문에 흥해운도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트익 운임지수 현황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는 1830포인트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트익 운임지수 자체가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비대 지표가 상승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건데 2024년 5월 달에는 22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주었고 2024년 3월 달에는 2400포인트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분기 계절적인 사이클에 더불어서 물동량이 증가를 해주면 다시금 2400포인트, 2800포인트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당연히 해운주, 특히 흥하이온이나 대한해운, 페노션 같은 이 발트익 운임지수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철강석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을 해줬습니다. 철강석뿐만 아니라 석탄 가격도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현재 형성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5월 31일 날 나왔는데 이 지표값 자체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순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또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악화된 현재 모습을 띄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유가적인 측면을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었다.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는 측면에서도 해운주 주가는 상승하는데 이 부분은 바로 시장의 리스크적인 측면 때문이다.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확산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시장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환율이 상승하면 그에 대한 수혜가 해운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측면에서도 흥해운의 주가는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전일 FOMC 결과값이 나왔죠. FOMC에서 주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금리 인하를 연에 3번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제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를 상승시켰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 역시 이러한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았던 하루가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흥하용 같은 경우에 현재는 이제 단기 과매수 구간 4월달에 도달한 이후에 RSI 수치상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 속해 있는 다가온 상황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작용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주봉의 흐름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봉으로 봤을 때 61선 구간에서는 지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재차 상승해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11선 구간과 21선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 윗구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24년 4월달 같은 경우 윗꼬리가 좀 강하게 출현을 했던 구간이 있죠. 그만큼 투자 심리와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21선 그리고 나서 4월달 형성을 했던 윗꼬리가 쌓여있던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윗구간을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에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란 밑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헤즈볼라랑 후티 반군을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해서 하다가 정말 상황이 급격하게 변한다. 상황이 악화된다. 그렇게 되면 이란이 직접적으로 본인 밑에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임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임비가 강한 상승을 좀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 뭐 유가가 $100 갈 것이다. 이런 시장의 공포감이 형성되면 환율 역시 상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흥하해운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정세에 대한 흐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흥하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